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제 모토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최고치 돌파, 주식 상승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게재했어요. 지금 미국, 뉴욕 이 증시들이 전부 다 최고치를 돌파해서 상승장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게재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어제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 전날 기준이에요.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환호를 해요. 보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로 상승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우나 S&P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까지 해서 다 상승 추세로 해서 연중 최고치를 찍어줘요. 다우 지수는. 그리고 S&P도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증시가 다 사상 최대치를 찍어줍니다. 아주 핫한 상황이죠. 그래서 1년 전에 미국 증시 배당주로 사신 분들은 완전히 지금 대박이 났어요. 배당도 짜릿짜릿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이익도 만만치 않게 지금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은 시향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또 상승 추세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시향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10년짜리로 봤을 때 다우가 얼마나 올랐는지가 보여요. 지금 몇 배가 올랐는지 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때 주저앉았던 데랑 지금 몇 배냐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만큼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 이때 이거 배당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들어가셨던 분들은 장난 아니게 이익 봤어요. 진짜. S&P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서브프라임 이후로 진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 망한다라고 베팅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금이나 은 이런 이제 귀금속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진짜 그날로 망했어요. 반대로 미국이 쉽게 안 망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특히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보다 주식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이득을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미국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장난 아니죠. 수치 보세요. 지금 8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후로 계속 분산 투자했으면 진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몰빵하는 것도 엄청난 거지만 항상 분산으로 구매를 하는 게 결국은 이익을 본다, 위험도를 깎아내면서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우상향으로 최고 상승을 하면서 최고치를 찍고 더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하락을 할 건지가 이제 키포인트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로 방향을 꺾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진짜. 이유는 뭐든지. 전 세계가 그동안 돈을 풀었는데 이게 미국 정부가 다시 올렸잖아요. 저금리를 그동안 꽤 유지했다가 다시 이제 정상금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상금리가 몇 프로예요? 5%, 4%예요.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 돈이 풀린다니까 풀린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 보신 것처럼 다우, S&P, 그 다음에 나스닥이 전부 다 우상향을 했었던 이유가 돈이 미친 듯이 계속 저금리로 풀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로 전 세계가 부동산에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진짜 미친 듯이 상승시키는 거 아닌 이상은 여기에다가 돈을 다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남은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투자 자금들이. 부동산 참고로 그래도 올랐습니다. 불안 심리가 있었는데도 다 올랐어요, 전 세계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기 이 상황에서 원래 금리를 정상금리로 올라가겠다고 했던 게 연준이었는데 다시 금리 인하로 분위기가 바뀌니까 얘기가 싹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에다가
쉽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계속해요. 왜? 저금리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1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0%, 뭐 1%,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금리는 2%, 3%인데 2%, 3%의 때 이자랑 내가 정상금리 6%, 7%에 내는 이자랑 4%에 대한 이자 차이가 나는데 대출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저금리를 좋아해요. 저금리가 최고죠. 이자를 적게 내니까 그만큼 내가 딴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산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투자 수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그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저금리를 평생 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건 경제 시스템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저금리를 하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도 평생 저금리 하려다가 화폐의 신뢰가 무너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금리 올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 키포인트예요. 왜? 키포인트. 다들 그 얘기예요. 저금리를 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왜 금리를 인상하면 나라 망한다. 왜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키포인트를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금리를 내렸으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뭐냐?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경제가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임금이랑. 그래야지 금리가 올라간 만큼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고 각자 상쇄가 되는데 금리를 내린 만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금리 인하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필요하다. 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그거를 만큼 이제 경제 이제 시장에다가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날 걸 뻔한데 당연히 이자를 지불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 대선에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십 번. 만약에 이 내용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위에 제가 카드 하나 만들 테니까 저금리가 왜 마약인지 제가 이거 설명을 했던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계속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들이 왜 다시 주식시장들이 다시 우상향으로 최고치를 더 이상 찍냐? 이게 FRB가 이 연방준비 미연준이 다시 저금리로 간다라는 거는 돈이 그만큼 또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8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그 모습.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이 환호해서 최고치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의 흐름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세 인상을 지금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경제가 다시 주저앉을 거예요. 왜냐? 소비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죽어가니까. 그럼 일본도 경제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또 더욱더 돈을 풀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럽도 지금 돈 풀겠다. 영국도 지금 다시 돈 풀겠다 얘기하죠. FRB도 돈 풀겠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돈을 다 풀고 있는 판국인데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쵸. 근데 일본만이 아니에요. 또 웃긴 건. 중국마저예요. 중국도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요. 그러다가 19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타격을 보자 기준금리를 더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여기서 밝혀요. 하지만 하진 않았습니다. 방침만 얘기했을 뿐.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린다라는 거는 중국도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계속 금리를 내려가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금리 내리겠다고 하고 일본은 애초에 제로 금리로 계속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도 하죠. 유럽도 제로 금리에서 아예 양적 완화를 또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전 세계 경제 대국들이 전부 다 돈을 풀겠대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돈이 안 떨어지겠지만 시장에는 돈이 엄청나게 풀려요. 그럼 이 돈이 풀리는 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진짜 정말 쉽게 설명한 거예요. 산수 문제예요, 산수 문제. 그렇잖아요. 다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으로 가고, 귀금속으로 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자산값어치. 실질적으로 내가 내 눈앞에서 보는 자산값어치로 돈이 다 이제 또 더욱더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경제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를 전 세계가 앞으로 더욱더 할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귀금속은 가격 상승이 어려워요. 왜? 귀금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의 불안함이 증가됐다라는 거로 되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이제 각국들이 귀금속 가격은 어떻게 해서든지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제 주식이 있는데 부동산도 일정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갈 겁니다. 왜냐? 자산이 계속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현 경제 시스템의 원리예요. 지금 저금리를 전부 다 하니까.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은 어려운데 우상향은 맞아요. 정부가 최대한 억제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주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주식시장에서 정부가 주식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공매도로 때려서 막 서민들 개미를 괴롭히는 건 많이 들어봤어도 이 부동산처럼 아예 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없어요. 그쵸? 아닌가요? 왜냐면 주식시장의 대부분은 개미가 아니라 기업과 큰 자본과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시스템이 어차피 가격 상승을 알아도 부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제를 안 해요. 그쵸?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산국가, 뭐 일부 특수국가들 빼고는 부동산을 전 국민이 조금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은 전 국민이 조금씩 갖고 있진 않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오늘 얘기 뺑뺑 또 돌아왔는데 결국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돌파해서 주식이 상승장으로 흘러갈 거냐라는 이 물음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그럼? 주식 상승이 되면 앞으로도 우상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향후 방향이. 여기 우를 뺐네요. 돈이 풀린 만큼 그 돈이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금이든 뭐 주식이든 그동안 다양한 게 투자 자금이 다양한 곳으로 몰렸어요, 결국은. 그거를 우리는 계속 봐왔잖아요. 부동산이 망한다는 거 지금까지 안 일어났죠. 주식이 뭐 무너진다라는 거 세계 경제 대국에서 봤나요, 혹시? 없어요, 없어. 지금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웬만한 나라들이요. 뭐 터키나 뭐 이런데 뭐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향을 봐요. 왜? 돈이 풀린 만큼 그 돈이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투자처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아니 돈이 풀렸는데 그 돈을 다시 중앙은행에 넣는 짱구들도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데도 많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러니 돈이 조금씩 몰리면 그 돈에 또 투기 수요가 붙고 또 투자 수요가 붙으면 또 버블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론지 간단 말이에요. 가요. 무조건 가요. 그게 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보여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값어치가 계속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당연히 주식도 이에 연동이 돼요. 그쵸? 근데 핵심은 또 뭐냐? 거품이 한번 이뤄져 있었는데 여기에 버블을 또 한번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다시 정상금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저금리를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이 말은 버블이 터지면 진짜 세계 경제 공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음모론자들은 계속 주장을 해요. 맞아요. 이론은 맞아요. 근데 이 이론의 핵심의 최대 문제점은 이 각국 정부들이 그거를 그냥 대놓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08년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미국 정부가 이거를 예측해서 내가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내가 예방해야지 라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던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은 거잖아요. 결국은 탐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가 위태위태하다라는 걸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국가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미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 쉽게 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터지려고 해도 각국이 커플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공조화해서 이걸 마무리를 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해서 전 세계가 피해를 봤는데 망한 나라는 아직 없어요. 그쵸? 뭔 말이냐면 커플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죽을 때쯤?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내일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 버블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의 이 의견에 듣기만 하지 휘둘릴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왜 하냐?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제 우상향을 한 번 더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주저앉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았다가 이제 박스권을 갈 건지가 세 개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돈이 풀리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공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꾸준히 올랐는데 만약 여기서 꺾여가지고 과거 시점까지 돌아간다? 라는 거는 세계공황이 오죠. 다들 무서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온다고 해도 여기에서 정부나 각국들이 이제 자본들이 박스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을 넣을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진짜 저 정말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설명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는다라는 거는 웬만하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진짜 그건 공황이 오는 거고. 그래서 우상향을 보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몰빵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분산 투자를. 왜냐면 우상향을 꾸준히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한번 조정이 와가지고 박스권이 오면 여기에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다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저는 왜냐면 매일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누르시면 계속 정보가 전달될 겁니다. 만약에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제가 댓글 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도 이제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댓글도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